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15년 12월 14일 오후 8시 58분, 오후 8시 58분, 사기 열전 일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진 열전 읽어서 이번 장이 열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장이는 위나라 사람인데, 중국의 이제 제자백가조행의 이제 종행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소진하고 같이. 소진이 합종책을 폈다면은 장이는 연행책을 폈죠. 합종이라는 거는요,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제 나라들 중에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 이렇게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 있는 진나라한테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전략이고요. 합종이라는 거는 진나라와 친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합종하고 연행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거죠. 장인은 위나라 사람이다. 위나라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일찍이 소진과 함께 귀곡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유세술을 배웠는데, 유세술이라는 것은 말하는 기술이에요. 소진은 스스로 장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인은 학업을 마치자 제후들에게 유세하였다. 일찍이 초나라의 재상과 술을 마시던 중 초나라의 재상이 벽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벽이라는 건요, 옥이에요. 옥. 그러니까 벽옥 그러잖아. 옥이에요. 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석이지. 보석 같은 거지. 재상의 문객들이 장이에게 혐의를 두고는 장이는 가난하여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 그가 상군의 벽을 훔쳤을 것입니다. 상군이라는 거는 재상이란 말이죠.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함께 장이를 붙잡아서 수백 대의 매질을 하였지만 장이가 승복하지 않으니 그를 놓아주었다. 장이 아내가 당신께서 글을 읽어서 유세하지 않았던데 이런 수모를 당하였겠소 라고 하였다. 이에 장이는 내 혓바닥을 자기 아내에게 내 혓바닥을 보게 아직 붙어있지 않느냐 라고 하였다. 장이 아내는 웃으면서 혀는 붙어있구려 라고 대꾸하니 장이는 그러면 된고요 라고 하였다. 소진은 이미 조나라의 임금을 설득하여 조나라의 누구였죠? 이 왕이 누구지? 그때 조나라의 수쿠라입니다. 조나라의 임금을 설득하여 합종을 약조하고 재상이 되었다. 그러나 진나라가, 그러니까 소진은 맨 처음에 조나라로 와서 재상이 되죠. 근데 이 진나라가 제후를 공격하자 합종의 맹약이 깨어져서 서로 배반하게 될까 두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진나라에 보내서 힘을 쓸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에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넌지시 장이에게 이렇게 권유하도록 하였다. 선생께서는 애초에 소진과 좋은 사이셨습니다. 지금 소진은 이미 요로에 들어가 있거늘 선생께서는 어찌 그를 찾아가 선생에게 바라는 바를 이루도록 요청하지 않습니까? 요로라는 건 중요한 요직 그런 말이겠죠, 그죠? 자, 장인은 이에 조나라로 와서 명함을 올리고 소진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다. 친구니까. 소진은 문제기에 일러 그를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고 아울러 여러 날 동안이나 떠나지도 못하게 했다. 얼마 후 소진은 장이를 만나서 그를 당하에 앉게 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인배들이나 먹는 음식을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잘못을 하나하나 들추면서 그를 꾸짖었다. 어떡하다가 자네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이처럼 곤란하고 수모를 겪는 지경이 이르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 자네를 임금께 청구하여 부귀하게 해줄 수 없겠냐마는 자네는 거두 쓸만한 존재가 못되네. 소진은 말을 마치고는 장이를 사절하며 떠나러 가였다. 장이는 올 때는 옛 친구이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가 도리어 모욕을 당한지라 화가 치밀었다. 생각해보니 제후들 가운데 섬길 만한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진나라만은 조나라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여겨서 마침내 진나라로 들어갔다. 소진은 곧장 자기 사인에게 말하였다. 장이는 천하의 현능한 인물이다네. 사인이라는 거는 자기 주변 사람이죠. 그냥 난 아마도 그를 능가할 수 없을 거다. 지금은 요행이 내가 먼저 등용되었지만 진나라의 실권을 잡아 휘두를 사람은 장이뿐이다. 그러나 그는 빈털털이라서 천거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가 작은 이에게 탐닉하여 큰 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고의로 그를 불러다 모욕을 주어서 그를 분발시킨 것이다. 자네는 나 대신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도와 보살펴 주어라. 그리고 조나라 임금에게 청하여 금패라는 건 그냥 금으로 만든 허리띠겠죠. 거마를 보내서는 차를 내어서는 지금의 차지,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 가만히 장이를 뒤따라가 그와 함께 먹고 자면서 차츰 그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거마와 금전을 필요한 곳에 쓰도록 주어서 돕되 사실을 알리지는 말도록 분부하였다. 장인은 마침내 진나라 해왕을 만나보게 되었고 해왕은 그를 객경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제후를 정벌할 일을 논하게 되었다. 객경이라는 거는요, 그 타국에서 벼슬살이하는 나그네로서의 신하. 뭐 그러니까 손님인데 외국 사람인데 이제 벼슬 하는 사람을 객경으로 삼는데요. 경이라는 거는 이제 높은 벼슬인데. 자, 소신의 사인이 장이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장이는 당신의 도움으로 현달하게 되었다. 현달하게 되었다는 거는 뭐 잘 됐다, 일이 잘 풀렸다 그런 말이지. 이제 그 은덕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려는 것이냐? 라고 물었다. 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선생을 모릅니다. 선생을 아는 분이 바로 소군이십니다. 소군이라는 건 이제 소진을 높이 부르는 말이죠. 소군께서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정벌하여 합종의 명령이 깨질 것을 근심하여 선생만이 진나라의 정권을 잡고 휘두를 수 있다고 여겨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분노하게 만들고 절을 시켜서 몰래 선생에게 비용을 보태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소군의 모책입니다. 모계입니다. 계략입니다. 이제 선생께서 등용되셨으니 저는 돌아가 복명하겠습니다. 복명이란 건 이제 명을 다시 따르는 거죠. 라고 하였다. 장인은 이것은 나의 술책이 있는 것인데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구나. 내가 소진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내가 새로이 등용되었으니 어찌 조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꾸미겠느냐. 나를 대신하여 소선생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소군이 살아있는 한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소군이 자리에 있는 한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장인은 진나라의 재상이 된 다음 경문을 써서 초나라에게 재상이 고여하였다. 초나라의 재상이 저번에 이제 그 옥을 훔쳤다고 장이를 엿먹인 사람이죠. 지난날 내가 그대와 술을 마실 때 나는 그대의 벽을 훔치지 않았건만 그대는 나에게 매질을 하였도다. 이제 그대는 그대의 나라를 잘 지키도록 하라. 내 그대의 나라의 성읍을 훔치고 말 것이다. 뭐 공격해오겠다는 거지. 자, 초나라는 여기입니다. 뭐 다 아시죠, 그죠? 자, 저와 촉이 서로를 공격하고는 이게 저나라고요. 한중에 있던 나라인데 이게 저나라고요. 그 다음에 촉이라는 거는 여기 요 나라죠. 저와 촉이 서로를 공격하고는 제각기 진나라에 와서 요 위에 와가지고는 위급함을 호소하였다. 진나라 해왕은 군대를 일으켜 총나라를 치고자 했다. 그러나 길이 험난하고 좁아서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다가 한나라가 진나라를 침범해올 가능성이 있었다. 요 두 나라가 싸우니까 이제 진나라가 여기 촉을 공격하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는 한나라가 뒤치기 할까봐 무서웠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등해가 촉을 공격한 경로가 바로 요 경로지.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경로. 자, 해왕은 먼저 한나라를 친 다음 총나라를 치려고 하니 불리하게 될까 염려스럽고 먼저 총나라를 치려고 하니 한나라가 진나라의 빈틈을 타서 습격해올까 염려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사마조라는 거는 진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 예, 그 촉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사마착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마조가 해왕의 면전에서 장이와 논쟁을 벌였다. 사마조는 총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장이는 한나라를 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했다. 해왕은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라고 하였다. 장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위나라 초나라와 모두 친서한 다음 위나라는 여기 요나라고요. 초나라는 여기 요나라죠. 위나라 초나라와 모두 친선한 다음 군대를 3천으로 보내어 10곡의 어기를 막고 둘류의 길목을 차단합니다. 3천이라는 건요 뭐 지명인데 여기 세 강이 만나는 부분 아마 요쪽이겠죠. 아마 이 근처 어디겠지? 여기가 3천이겠지. 위나라를 시켜서 남양에서 길을 막게 하고 남양은 요 땅을 남양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남양군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그리고 진나라 군대는 신정과 초나라는 남정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남정은 어디야? 아마 뭐 여기 아니겠어요? 남정이라 그러면? 자, 그리고 진나라 군대는 신정과 의양을 거쳐 이주의 교회로 진격하여 주나라 왕의 잘못을 홍토하고 다시 초나라와 위나라의 땅을 점령합니다. 주나라는 낙양이 어딨냐? 여긴데 여기 낙양이거든요? 여기 주나라인데 뭐 내가 이걸 다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냥 뭐 계책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할까? 신정이라는 곳은요, 해야겠네 또. 신정이라는 곳은 여기를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 있죠, 그죠? 여기를 의미하고, 의향은 어디야? 의향이라는데 의향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 근처겠죠. 의향을 쳐서 이주의 교회 여기로 진격하도록 하라. 그리고 주나라의 왕의 잘못을 성토하고 다시 조나라와 위나라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나라 왕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구정의 보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정이라는 건요, 그 9개의 소출을 의미하는데 주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자, 구정을 차지하고 도적을 소나기에 넣은 도적이라는 건요, 그림하고 피리, 그러니까 보물이지. 이것도 그 소나기에 넣은 다음 천자를 끼고서 천하 제후들을 호령한다면 천하에서 감히 명을 듣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왕자의 어입니다. 왕자라는 거는 이제 왕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자, 지금 총나라는 서쪽의 구석진 나라이자 융적의 무리입니다. 촉이라는 거는 여기죠. 융족의 무리라고 하는 걸 봐서는 사실 총나라는 중국 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장이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지. 원래 중국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군사를 필요하게 하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더라도 명분을 얻기에는 부족하며 그들의 땅을 손에 넣더라도 실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이 듣기에는 명분을 다투는 자는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을 다투는 자는 저작거리에서 다툰다고 합니다. 지금 삼천과 주황실은 천하의 조정이자 저작거리와 같은 곳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대왕께서는 여기에 다투지 않고 융족에서 다툰다면 이는 왕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이에 사마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들으니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넓히기에 힘쓰고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기 힘쓰며 왕업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덕정을 널리 펴기에 힘쓴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왕업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경우에는 국토가 좁고 백성들이 빈곤합니다.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 아니었어요? 총나라는 서쪽의 구석진 나라로 융적의 수장입니다. 게다가 걸주와 같은 난폭함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 진나라가 그것을 공격한다면 마치 일이나 승냥이가 양떼를 쫓듯이 쉬울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얻으면 충분히 국토를 넓힐 수 있고 그들의 재물을 손에 넣으면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잃지 않고서도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빼앗을지라도 천하가 포악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서해의 이익을 독차지하더라도 여기서 서해라는 건요, 그냥 사천 일대를 의미하는 말이래요. 여기죠. 여기 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하가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명분과 실속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포악한 난행을 그치게 한다는 명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나라를 치고 주나라 천자를 위협한다면 이는 오명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게다가 불의한 짓을 하였다는 이름이 남게 됩니다. 천하가 원하지 않는 것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나라는 천하의 종실이며 종주국이란 말이죠. 제나라는 한 나라의 여국입니다. 제나라는 이거고요. 여기 동쪽에 있는 요 나라고요. 여국이라는 말은요, 서로 이제 동맹한 나라랍니다. 자, 주나라가 구정, 아까 나왔던 그 소9개 구정을 잃고 한 나라가 삼천을 잃게 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두 나라는 힘과 머리를 한데 모아 제나라와 조나라를 통하여 초나라와 위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주나라가 구정을 초나라에게 넘겨주고 국토를 위나라에게 주더라도 대왕께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위태롭다고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총나라를 치는 것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사마조가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해양은 좋소, 과인은 그대의 의견에 따르겠소 라고 했다.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가 총나라를 쳤다. 10월에 점령하여 총나라를 평정한 다음 사마조는 어떻게 검각을 넘었을까? 총나라 왕을 낮추어 후라고 칭호를 고치고 진장을 총나라의 대상으로 삼았다. 총나라가 진나라에 소속되자 진나라는 더욱 강대해지고 부유하게 되어 제후들을 경시하였다. 진나라 해왕 10년에 공자 화에게, 공자라는 건 이제 왕자 중에 한 명이죠. 화에게 장의와 더불어 포양을 포위하게 하여 항목을 받았다.
마이크 테스트. 예, 미안합니다. 지금 마이크 쪽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죠? 여러분 어디까지 들었지? 포양 땅까지 들었나? 포양은 들으셨죠, 그죠? 님들 대답 좀. 포양 들으셨죠, 그죠? 자, 포양이 아마 이 근처 땅인 것 같아요. 뭐 어디 있겠지. 자, 장인은 진나라 임금에게 말하여 그 땅을 다시 위나라에게 돌려주고 진나라의 공자 요를 위나라의 인질로 보냈다. 그 일로 그러니까 아무튼 포양이라는 땅을 빼앗았는데 장이가 이제 진나라 왕에게 해왕에게 말해서 땅을 다시 위나라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또 진나라의 공자를 오히려 또 위나라의 인질로 보냈다라고 하네. 왜 그랬을까? 장이는 그 일로 위나라 임금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진나라 임금이 위나라 임금을 이 나라를 모두 그러니까 굉장히 후하게 대우하니 위나라에서 사례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했다. 위나라는 선물을 줬다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진나라가 땅을 빼앗았는데 그걸 오히려 돌려주고 인질까지 보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위나라한테 가가지고는 땅을 좀 달라 선물해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자, 위나라는 상군과 소량을 진나라에게 바치고 진나라 해왕에게 살해하였다. 상군이 어디죠? 상군이라는 거는 섬서성 서북부라네. 아마 이 북쪽인가 보네요. 상군이고 소량이라는 건 어디야? 섬서성 한성현이라는데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변방 땅을 줬나 보네요. 자, 진나라 해왕은 이에 장이를 제상으로 삼고 소량을 하양이라고 개명하였다. 장이는 진나라의 제상을 지낸 지 4년 만에 해왕을 왕으로 세웠다. 원래는 제후였나 봅니다. 원래는 이제 아직 공작급이었나 보죠. 다시 1년이 지나서 그는 진나라의 장수가 되어 섬을 빼앗고 상군의 요새를 쌓았다. 자, 그로부터 2년 후 사신으로 제나라 초나라의 재상과 설상 동쪽에서 화합하였다. 보자. 장이가 이제 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설상이란 곳이 어디냐면요. 위나라 땅이라는데? 강소성이라고? 강소성? 뭐 이쪽 땅인데 어떻게 이게 위나라 땅이지? 아무튼 설상 동쪽에서 회합하였다. 돌아와서는 진나라의 재상을 사직하고 위나라의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위하여 일을 껴야했는데 요 위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진나라를 위하여 일을 껴야했는데 먼저 위나라로 하여금 진나라를 섬기게 하여 제후들도 그것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거 이제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연횡이죠, 그죠? 그러나 위나라 임금이 장이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진나라 임금은 성을 내고 화를 빡쳤단 말이지. 임금이 그러니까 위나라를 쳐서 고곡과 평주를 빼앗고는 은밀하게 장이를 더욱더 후대하니 장이는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 복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장이가 이제 위나라에 들어가서 연행하려고 그랬는데 위나라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진나라에서 이제 여기 어디에요? 평주를 빼앗았다 그랬죠? 이건 평양이고 평주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게 평주네. 평주하고 고곡을 빼앗았다. 고곡도 뭐 이 근처에 어디 있겠죠? 빼앗고는 그 이제 장이를 오히려 더 위해 줬다. 그러니까 장이가 자기는 이룬 일이 없는데 이제 그 잘해주니까 면목이 없다 그랬던 거지. 장이가 위나라에 머문 지 4년 만에 위나라는 양왕이 죽고 애왕이 즉위하였다. 장이는 다시 애왕을 설득하였지만 애왕은 듣지 않았다. 이에 장이는 남몰래 진나라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게 하였다. 위나라는 진나라와 싸워 패배하고 말았다. 이듬해 또 제나라가 침범하여 제나라는 여기죠. 제나라가 침범하여 관진이라는 거는요. 조나라 땅이라는데 무읍이라는데 관진이니까 아마 뭐 조나라 땅이라니까 아마 요 근처 아니겠어요? 요 근처의 땅에서 아마 위나라하고 제나라가 싸웠나 보네. 위나라 군사를 격파했다. 신나라는 다시 위나라를 치고자 하여 먼저 한나라의 신차가 거느린 군대를 깨고 신차라는 거는 뭐죠? 그 장군 이름이겠지? 8만 명을 베니 제후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장인은 다시 위나라 왕을 설득하였다. 위나라는 국토가 사방 천리가 못되며 군사는 30만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30만 명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국토는 사방이 평탄하여 제후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름 높은 산이나 크나천이 가로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신정에서 대량으로 이르는 200여 어리는 수레나 말을 몰고 사람이 달려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었고 서쪽으로는 한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조나라와 접경하였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수비병과 정장을 지키는 자는 10만을 넘어섭니다. 정장이라는 거는요, 그 변방의 요새를 의미하는 말이래요. 위나라의 지세는 본래부터 전쟁터입니다. 위나라가 남쪽으로 초나라와 한패가 되고 제나라와 가담하지 않는다면 제나라가 그 동쪽을 칠 것입니다. 동쪽으로 제나라의 한 편이 되고 조나라의 편이 들지 않는다면 조나라가 그 북쪽을 공격할 것입니다. 한나라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한나라가 그 서쪽을 칠 것이고 초나라와 설린하지 않는다면, 설린이라는 거는 좋은 이웃이란 말이니까 뭐 잘 지내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죠. 초나라가 그 남쪽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사분오열의 지세라는 것입니다. 사분오열의 지세,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의 지세란 거네. 그리고 합종을 하는 제후들은 그것으로 사직을 편하게 하고 임금을 높이며 군대를 강대하게 하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합종하는 자가 천하를 통일하고자 형제처럼 되기를 약속하고 백마를 잡아 원숫가에서 맹약하여 서로 굳게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소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진의 계략을 믿으려고 하니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역시 명백합니다.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하회를 치고, 하회라는 거는 이제 요 동쪽, 요 이제 강 동쪽을 이르는 말이죠. 하회를 치고, 그리고 권, 연, 산조에 운구하면서, 이건 땅들이겠지 뭐, 위나라를 협박하여, 여기서 위나라는 거는 여기 남아있는 요 위나라, 조그만 거 있죠, 그죠? 빨간색, 요 위나라를 의미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위라고 읽거든요. 협박하여 양진을 취할 것이다. 양진이라는 거는 이것도 지명인데요. 뭐 어디 있겠지. 요 근처 어디 있겠네요, 그죠? 양진을 취할 것이니 그렇다면 조나라는 남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나라가 남아하지 않는다면 위나라도 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나라가 북상하지 않는다면 합종의 책략을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합종의 책략이 끊어져 버린다면 대왕의 나라는 위태롭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나라가 한나라를 꺾고 위나라를 친다면 한나라는 진나라를 두려워하게 되어 진나라와 한나라가 한편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위나라는 우두커니 서로 서서 서서히 파멸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대왕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대왕을 위한 계책으로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게 바로 연횡이죠. 진나라를 섬기는 거. 진나라를 섬기면 초나라와 한나라는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에 근심이 없다면 대왕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고 편히 주무실 수 있고 나라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약화시키고자 하는 나라는 초나라야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초나라가 제일 강하니까요. 넓고, 또한 초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나라로는 위나라만한 것이 없습니다. 초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한다는 명성이 있긴 하나 실상은 허명입니다. 초나라의 군사가 많다고 하나 쉽게 패주하여 군대를 지켜 싸우지 못합니다. 위나라의 군대를 모조리 동원하여 남쪽으로 초나라를 친다면 분명 승리할 것입니다. 초나라의 땅을 베어서 위나라에 보태고 초나라가 쇠퇴하여 진나라에 귀속하게 된다면 화를 다른 나라로 돌리고 위나라는 편안해질 것이니 이는 최선의 길입니다. 대왕께서 신의 진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나라는 갑사를 동원하여, 갑사라는 것은 뭐 장정이죠. 동원하여 동쪽으로 위나라를 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진나라를 섬기려 해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합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만 치고 믿을 만한 말은 적습니다. 제후 한 사람만 설득하면 봉호가 되기 때문에 천하를 유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밤낮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합종의 유익함을 떠벌리며 남의 임금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내자는 그들의 교묘한 어떤 언론, 그러니까 말이죠. 말과 논리를 현명하다고 여겨 결려듣게 되는 것이니 어찌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있자니 깃털도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사람도 때를 지어 타면 술의 축이 부러지며 여러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게 만들고 여러 사람의 비방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계교와 의론을 잘 살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신에게 잠시 위나라를 떠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의가 이제 위나라 예왕을 설득했죠. 예왕은 드디어 합종의 명예를 배반하고 장의를 통하여 진나라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장의는 돌아가서 다시 진나라의 지상이 되었다.
3년 뒤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배반하고 합종을 따랐다. 이에 진나라는 위나라를 쳐서 고곡을 빼앗았다. 고곡도 아마 여기 있는 땅이겠지? 이듬해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섬겼다. 장애열전도 엄청 기네. 진짜 긴데? 진나라가 제나라를 치려고 하자 제나라와 초나라가 합종을 맺었다. 진나라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전쟁했어요. 여기 제나라를 치려고 하자 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동맹했다. 이에 장이는 초나라로 가서 재상이 되었다. 초나라 회왕은 장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등의 객사를 비워 몸소 장이를 객사로 안내한다. 여기는 구석지고 누추한 나라입니다. 선생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장이는 초나라 임금을 설득하였다. 대왕께서 진정 신의 말을 따라서 관문을 닫고 제나라의 합종의 맹약을 끊어버린다면 신은 상오 일대의 땅 600리를 초나라에게 바치고 진나라의 여인을 대왕의 시첩이 되게 할 것이며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며느리를 맞아오고 딸을 시집 보내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는 북쪽으로 제나라를 약화시키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보탬이 되는 계책으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나라가 제나라를 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나라가 그래서 초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 근데 이제 초나라가 끼어들면은 뭔가 좀 판이 빡시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장이를 초나라한테 보내가지고 초왕한테 만약에 네가 닥치고 있으면 여기 상하고 있죠. 여기 있는 상하고 어라는 땅을 줘서 너희한테 600리 좀 줄 테니까 그냥 좀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나라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허락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모두 축하했다. 그러나 진진이라는 사람이 있네. 진진만이 이것을 우려하니 초나라 임금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과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동원한 일 없이 600리 땅을 얻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모두 축하하는데 그대만이 우려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진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상 5의 땅은 얻을 수가 없고 제나라와 진나라는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시 환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초나라 임금은 근거가 있는 말이냐? 라고 물으니 진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중시하는 이유는 제나라와 사이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문을 닫고 제나라와의 합종의 맹을 끊는다면 초나라는 고립됩니다. 진나라가 어찌 고립된 나라와의 친교를 탐하여 상5의 땅 600리를 주겠습니까? 장인은 진나라에 도착하면 분명 대왕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는 북쪽으로 제나라와의 친교를 끊고 서쪽으로 진나라에서 근심을 불러오는 것이니 진과 제 두 나라의 군대가 함께 쳐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대왕을 위한 최선의 계책은 은밀하게 제나라와 합작하면서 겉으로는 절교하는 체하고 장이에게 사람을 딸려보내 실제로 우리에게 땅을 준 다음에 제나라와의 관계를 끊더라고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면 은밀하게 제나라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진진의 말이 옳죠, 그죠? 자, 초나라 임금은 진자는 입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고 진자라는 것은 진진을 의미하는 말이죠. 과인이 땅을 얻는 것이니 기다리라 라고 하였다. 이에 초나라 재상의 도장을 장이에게 주고 예물을 후하게 내렸다. 드디어 관문을 닫아 제나라와의 맹약을 끊고 장군 한 사람을 장이에게 딸려 보냈다. 장이는 진나라에 도착하자 거짓으로 수레의 줄을 놓친 것처럼 꾸며 수레에서 떨어져 3개월 동안이나 조정에 나가서지 않았다.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휴가 보낼 수 있는 거야? 지금보다 낫네. 지금은 연차도 제대로 못 쓰죠. 연차가 이제 15일 정도 보장돼 있는데요. 아무튼 초나라 임금은 그 소문을 듣고는 그때는 일요일이 없었겠구나. 장이가 과인의 제나라에 대한 절교가 부족하다고 여기서 그러는가라고 하고는 드디어 용사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깨어나세요 용사요 그런 거지. 진진이 그 사람이냐? 스포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읽으면 되지. 채팅창에 여러분 보는 말들이야 뭐 내가 어쩌겠어요. 용사를 송나라로 보내서 송나라는 갑자기 왜? 송나라의 부절을 빌려가지고 부절이라는 건 이제 그거죠. 이미 일종의 그 군대 관련한 문서죠. 북쪽으로 와서 제나라 임금을 비난하게 했다. 송나라는 여기 요 나라입니다. 제나라 임금은 몹시 화를 내면서 부절을 꺾어버리고 진나라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었다. 진나라와 제나라의 친교가 성사되자 장인은 비로소 조정에 나아가 초나라의 자신에게 이르기를 신이 소유한 봉읍 6리를 대왕께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아까 600리였죠. 그죠? 600리가 6리가 됐네. 초나라의 자신은
신이 우리 임금께 명령을 받은 것은 상호의 땅 600리입니다. 6리라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사신이 돌아가 초나라 임금에게 복명하니 초나라 임금은 몹시 화를 내면서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진지는 신이 말을 해도 좋을런지요. 진나라를 치는 것은 땅을 빼어 진나라에게 주는 것만 못합니다. 진나라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과 합세하여 제나라를 친다면 우리가 땅을 진나라에게 주고 제나라에게 보상받는 격이니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국제관계라는 게. 유튜브에서 채팅창 내한번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지. 진나라가 원래 제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동맹을 맺었어. 근데 장이가 초나라에 가서 초나라 왕을 설득해가지고 땅 줄 테니까 초나라한테 진나라를 섬기려고 그랬어. 그래서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사이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번엔 초나라에서 근데 이제 진나라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600리 대신에 6리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나라에서 그걸 빡쳐가지고 진나라를 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초나라에서 아까 진진이라는 사람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진나라한테 땅을 오히려 좀 더 주고 제나라를 공격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스펙타클하죠. 그 사람인가? 몰라. 이따 나올지도 모르죠. 일단 읽어볼게요. 정말 스펙타클하군요. 초나라 임금은 이를 듣지 않고는 결국 군사를 일으켜 장군 굴게로 하여금 진나라를 치게 하였다. 자, 초나라하고 진나라가 싸움 붙었죠. 그죠? 자, 진나라는 제나라와 연합하여 진나라는 원래 치려고 그랬던 제나라와 연합하여 미친놈들 아니야. 국제관계라는 게 참. 초나라를 공격하여 8만 명을 배 죽이고 굴게를 죽였고 결국 단양과 한중의 땅을 빼앗았다. 한중은 요 땅이고요. 남정이 여기였네. 아까 맞네. 아까 말씀하셨더니 남정이 여기였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못 봤네요. 남정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네요. 그 한중이라는 곳은 여기고요. 단양은 어디냐면은 단양은 원래 이 남쪽에도 단양군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섬서성에 있는 뭐 여기 어디 땅인가 보네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단양이라는 곳인가 봅니다. 자, 초나라는 다시 더 많은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습격하였다. 남전에 이르러 남전이라는 곳은 또 땅 이름인데 뭐 아무튼 또 이쪽 땅인가봐요. 여기 근처에 있는 땅이라네. 남전에 이르러 큰 전투를 벌였으나 초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에 초나라는 두 성을 할양하고 진나라와 강화하였다. 아니 충북 단양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정모문에도 뭐 진진한 사람이 나와요. 자, 진나라가 초나라 검중의 땅을 얻고자 하여 무관 밖의 땅과 바꾸기를 요구하였다. 무관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아마 관문일 것이고 여기 맞을 거야. 그리고 그 검중이라는 곳은요. 여기 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까 사마조라는 사람이 촉을 점령하면서 이제 진나라 땅이 이렇게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검중도 먹고자 한 거예요. 자, 초나라 임금은 땅을 바꾸는 것은 원하지 않다. 장의를 보내준다면 검중의 땅을 그냥 바치겠다 라고 하였다. 회왕이 빡쳤나 보네. 진나라 임금은 장의를 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장의가 가기를 자청하니 회왕은 초나라 임금은 선생이 상오의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것에 화가 나 있어. 이는 선생에 대한 원한을 풀어보려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장의는 진나라는 강하고 초나라는 약합니다. 또 신은 근상과 사이가 좋습니다. 근상이라는 거는 뭐 사람 이름인가 본데? 초나라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근상은 초나라 임금의 부인인 정수를 매시고 있는데 정수의 말이라면 초나라 임금이 모두 들어줍니다. 또 신의 대왕의 부절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는데 초나라가 어찌 감히 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설령 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진나라가 검중의 땅을 얻는다면 그것은 신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소룡이 진진이라고요? 자, 장의는 결국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초나라 회왕은 장의가 이르자 즉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다. 근상이 정수에게 부인께서도 임금께 천대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정수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근상은 진나라 임금이 장의를 모두 아끼니 몫이 아끼니 분명 그를 옥에서 꺼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상용의 6골, 상용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 요 땅이 상용이에요. 상용의 6골, 삼국지하다 보면 나오죠, 그죠? 를 초나라에게 뇌물로 주고 미인을 초나라에게 바치며 궁중에 노래 잘하는 여인을
시녀로 삼게 하려고 합니다. 초나라 임금은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진나라를 존대하니 진나라 여인은 필시 귀하게 될 것이고 부인께서는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려서 장의를 석방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정수가 이제 그 회양의 아마 그 부인인가 보네요. 밤낮으로 회양에게 말하였다. 신하된 사람은 각각 자기 임금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땅이 아직 진나라에게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진나라가 장의를 보내온 것은 대왕을 대단히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쟁에 졌는데 성주기를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다는 얘기겠지. 대왕께서 이에 살해하지도 않고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는 분명 크게 놓아여 초나라를 칠 것입니다. 소첩은 자모가 함께 강남으로 옮겨가 진나라에게 어육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모라는 거는 뭐 자기 아들하고 이제 자기겠지. 회양은 후회하고 장의를 석방하며 전처럼 후하게 되어야 했다. 야,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뭐 2000 몇 년도 전이냐? 한 2300년 전의 상식이라니까 뭐 내가 어쩌겠어. 자, 장의는 옥에서 풀려나 미처 초나라를 떠나기 전에 소진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초나라 임금을 설득하였다. 진나라의 국토는 천하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군대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군대에 필적할 만합니다. 험지로 둘러싸여 있고 황하가 띠처럼 둘러져 있어 사방으로 견고하게 막혀 있습니다. 호분의 군사가 100만여 명이고 호분이라는 거는요. 호분 그 용맹한 병사래요. 그 용맹한 병사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1000승이며 기마가 10,000필이고 군량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법령이 엄격하고 사졸들은 어려운 것도 편하게 여기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현명하고도 엄격하여 장수는 지혜롭고도 용감하고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더라도 상산의 요새를 석권하여 천하의 적추를 꺾어야 말 것입니다. 상산이는요. 상산이라는 거는 항산인데요. 상산은 아마 여위에 있는 아마 이쯤에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하에서 남보다 늦게 복종하는 자는 남보다 먼저 멸망할 것입니다. 또 합종하는 나라들은 양떼를 몰아서 사나운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호랑이와 양이 상대가 되지 않으면 명백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호랑이의 편이 되지 않고 양떼의 편이 되었습니다. 신은 대왕의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천하의 강국은 진나라가 아니면 초나라요. 초나라가 아니면 진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다툰다면 그 형세는 양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진나라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진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여 의양을 점거할 것이므로 한 나라의 상지는 고립되어 볼 것입니다. 상지라는 곳은 상당이죠. 아마 이제 요 근처 땅이 아마 의양인 것 같네. 자, 아무튼 진나라의 군대가 하동으로 내려와 성고를 탈취하게 되면 한나라는 분명 진나라에 입조할 것이요 위나라는 대세를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진나라가 초나라의 서쪽을 치고 한나라와 위나라가 그 북쪽을 친다면 사직이 어찌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또 합종론자들은 약소국을 규합하여 지극히 강한 나라를 쳐서 적을 헤아리지 않고 섣불리 싸움을 벌이니 나라는 가난한데도 빈번히 전쟁을 일으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군사력이 대등하지 못한 자는 싸움을 도두지 말며 말도 안 된다고? 싸움을 도두지 말며 군량이 대등하지 못한 자는 지구전을 벌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합종을 주장하는 자는 말을 과장하고 꾸며내서 임금의 설계를 높이고 축혀 올리면서 이로운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해로운 점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나라의 공격을 초래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나라는 서쪽으로 파와 촉을 점유하여 파와 촉이 여기죠. 여기가 지금 진나라 땅이죠. 자, 큰 배에 양국을 신고 민산을 출발하여 민산이라는 것은 그 사천에 있는 산이래요. 뭐 여기 어디 있는 산이겠죠, 그죠? 강을 타고 내려오면 초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3천여 리입니다. 배를 두 척씩 짝지우고 병조를 태우고인데 몇 장마다 사줄 50명과 석 달분의 군량을 싣고 물결을 타고 내려온다면 하루에 300리는 갈 수 있으니 거리가 말도건 하지만 소나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열흘 이내에 간관에 이를 것입니다. 간관이라는 거는요, 강관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보자. 아마 뭐 이 근처에 있던 뭐 관문이겠죠.
간관이 놀라 흔들리게 되면 국경의 동쪽은 모조리 성을 지키기만 하는 형세가 될 것이고 검중과 무구는 적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검중이라는 건 여기고요. 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간관의 일이면 진나라군이 그렇게 빨리 오니까 어잉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검중하고 무가 항복해버리고 다른 대선의 군사행동을 못할 거다 그렇게 그냥 깝치는 거지 뭐 쉽게 말해서. 자, 진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무관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진격한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안 오고요. 이 위에서 온다 그러네요. 남쪽으로 진격한다면 북부는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진나라의 군대가 초나라를 치면 위기는 석 달 안에 끝장날 것이지만 초나라가 제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반년 이상을 걸릴 것이고 그 형세가 필요할 때만 미치지 못합니다. 약소국들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강력한 진나라의 화란을 잇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항을 위하는 신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일찍이 오나라와 싸울 적에 오나라는요 원래 여기 있던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대왕이 오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고 옛날에 초나라 소왕이 아마 오나라하고 싸웠다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5번 싸워서 3번 승리하였지만 전투에서 나선 군사들은 모두 잃었고 한쪽 구석에 새로 얻은 성을 지키느라고 백성들은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친히 들으니 공이 크면 쉽게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은 고달프면 윗사람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위태로워지기 쉬운 공을 지키느라 강한 진나라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은 신이 생각건대 대왕께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옛날 중국은 1만 이하는 숫자도 아니지 뭐 그냥 거기는 사람이 귀한 곳이 아니잖아. 사람이 하찮은 곳. 자 그리고 진나라가 15년 동안이나 군사를 함국관 밖으로 내보내서 제나라와 조나라를 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 함국관이라는 거는 이제 진나라하고 그다음 산동 국가들의 경계인데 그 이제 15년 동안 안 쳤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 합종 덕분에 진나라가 못 나갔다는 거지. 자, 천하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이다. 초나라는 일찍이 진나라와 충돌하여 한중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초나라하고 진나라가 한중에서 이 땅에서 싸운 적이 있다는 얘기지. 초나라는 승리하지 못하여 열후나 집규 중 죽은 자가 72명이나 되었으며 집규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제후급인 벼슬이에요. 초나라에서. 끝내 한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초나라 임금은 너무도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습격하여 남정에서 전투를 벌였으니 남정에서 또 싸웠다 그러네. 이는 실로 호랑이 2마리가 서로 치고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타격을 입게 되었고 한나라와 위나라는 전력으로 그 후방을 쳤으니 이보다 위험한 계책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진나라가 군사를 파병하여 위나라의 양진을 공격하면 그 위나라의 양진이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진. 자, 이는 천하의 가슴을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대왕께서 군대를 총동원하여 송나라를 친다면 몇 달 내로 송나라를 빼앗을 것이며 송나라 여기죠. 송나라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하면 사수라는 것은 여기인데 저 근처인데 사수 주변 제후국들은 모두 대왕의 소나기에 들을 것입니다. 천하에 신의로 합종의 맹을 맺어 서로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소진입니다. 소진은 무안군에 봉해지고 연나라의 재상이 되어서는 곧 은밀하게 연나라 임금과 짜고 제나라를 정벌한 다음 그 땅을 나누어 가질 것을 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뭐예요? 제가 소진열전에서 한번 읽었 적이 있죠. 엄청 긴 소진열전. 이 거짓으로 연나라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고는 제나라로 달아나니 제나라 임금은 그를 받아들여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2년 만에 그 음모가 발각되자 제나라 임금은 너무도 분노하여 소진을 저작거리에서 거열형에 처해했습니다. 한낱 사기꾼인 소진에 의해서 청하를 경영하고 제후들을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진나라는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실로 그 형세를 보아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입니다. 대왕께서 진심으로 신의 진언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신은 진나라의 태자를 초나라에게 인질로 보내고 초나라의 태자를 진나라에게 인질로 들여보내기를 청합니다. 또 진나라의 여인을 대왕의 시첩으로 삼게 하고 만호의 도회지를 바쳐서 대왕의 탕모급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탕모급이라는 거는요 그 뭐 사유지래요. 그냥 왕이 사유지래요. 자, 길이 형제의 나라가 되어 종신토록 서로 치고받고 정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생각한데 이보다 더 나은 계책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초나라 임금은 이미 장의를 데려왔기 때문에 다시
검중의 땅을 베어 진나라에게 주었고 장의의 진언을 따르고자 했다. 미친놈이 이거 멀쩡한 검중 땅을 베어서 진나라에 줬다. 진나라 땅이 지금 이만한 거죠. 그러면 이만한 거지. 엄청나지. 병신이야 병신 이게. 내 생각에는 초나라 회왕이 굉장히 멍청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래도 이걸 이렇게 주냐. 참 그렇죠. 자, 구런이 아래기를, 구런이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런입니다. 이전에 대왕께서 장의에게 속으셨기 때문에 장의가 오면 신은 대왕께서 그를 삶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과격하네요. 지금 차마 죽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의 간사한 말을 따라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회왕은 장의를 용서하고 검중을 얻는 것은 큰 이득이다 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 그것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의는 용서하고 진나라와 친교를 맺었다. 장의는 초나라를 따라 한나라로 와서 한나라 임금을 설득하였다. 자, 한나라는 여기입니다. 엄청 기네. 한나라는 지세가 험난한 산지에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오곡 가운데 콩이 아니면 보리가 소출날 뿐이고 백성들은 대부분 콩밥에 명아죽국을 먹고 삽니다. 단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은 술찌개미와 쌀기로 된 음식조차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술찌개미 뭔지 아시죠? 그 막걸리 담고 남는 거 있잖아. 찌꺼기. 그거 먹기도 하거든. 옛날에 검정고문이실에서 그거 먹고 애들이 깽판 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 해만 그 국토는 900리에 지나지 않으며 2해를 견딜 만한 군량도 비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대왕의 군대를 추산하여 보면 모두 30만 명에 지나지 않고 3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또 거기에는 시도와 부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라는 거는요 그냥 자벽부들 의미하는 거고 부양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시부는 그러니까 그냥 잡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부양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 나르는 사람들이래요. 자, 변방의 요정과 관문의 요새를 지키는 자를 제외하면 병력은 20만 명이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진나라는 중무장한 군사가 100만여 명이 넘고 병거는 1000승에 달하며 기마는 10,000필이나 됩니다. 호분의 전사 중 호분이라는 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굉장한 강병이죠. 강병 중 날랜 동작으로 투구도 쓰지 않은 채 손으로 턱을 감싸며 창을 휘둘러 적진으로 달려드는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나라는 병마가 훌륭하고 기병이 많아 앞발을 쳐들고 뒷발로 땅을 차면 단번에 세기를 내달는 놈만도 이루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세기는 엄청 긴 거리죠. 산동의 전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싸우지만 진나라의 군사들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맨발에 어깨를 드러낸 채 적진으로 뛰어들어 왼손에는 적의 수급을 들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포로를 낚아챕니다. 산동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요 산동을 산동이지 요 땅이죠. 요 나라에는 이제 한국과 이종 그냥 동쪽에 있는 6나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빼고 다 그런 의미예요. 산동이라는 거는. 진나라의 군사와 산동의 군사는 마치 맹분이 겁부와 대비라는 것 같고 맹분은 엄청난 장군이고요. 겁부라는 거는 그냥 뭐 겁쟁이. 무거운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마치 오획이 어린아이와 싸우는 것이 같습니다. 오획도 뭐 힘쓰는 사람이겠지. 난 잘 몰라요. 자, 맹분이나 오획과 같은 용사들을 독전하여 말 안 듣는 약속을 치는 것은 마치 천균의 무거운 것을 새알 위에 내려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요행으로도 벗어날 수 없음이 뻔합니다. 군신과 제후들은 국토가 협소한 것은 헤아리지 않고 합종을 주장하는 유색객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한패가 되어서는 서로 말을 꾸며대면서 나의 계책을 따르면 강성해져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칩니다. 사직의 강구한 장구한 이익을 도달해보지 않고 한순간의 감언이설을 들으니 남의 임금을 망치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목 아파 죽겠네요. 잠깐만요. 물 좀 갖다 놓고 읽을걸.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한나라 왕한테 얘기하고 있죠. 자, 진나라는 군대를 출동시켜 의양을 점거하고 한나라의 상지를 차단할 것이며 상당히였죠. 아까 동쪽으로 성과 형양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대의 군정과 상림의 금원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성고를 봉쇄하고 상지를 고립시키면 대왕의 나라는 토막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진나라를 섬기면 편할 것이고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입니다. 화를 만들어 놓고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계책이 영성하여 뼈아픈 후회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진나라를 거역하고 초나라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멸망하지 않으려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항을 위한 계책으로서는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진나라가 하고자 하는 일로는 초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초나라를 약화시킬 나라로는 한나라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한나라가 초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세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기고 초나라를 친다면 진나라 임금은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초나라를 쳐서 그 땅을 얻고 화를 전환하여 진나라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인 겁니다. 한나라 임금은 장의의 계책을 따랐다. 장의가 돌아가 복명하니 진나라 해왕은 5고을 장의에게 봉음하고 그를 무신군이라고 불렀다. 무신군 장의. 야, 씨,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길어? 소진열전만큼 긴 것 같아. 소진도 내가 읽다가 피를 토했잖아요. 엄청 길어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나 혼자 읽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한테 이제 소리 내서 읽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러지. 진나라 해왕은 장의를 동쪽으로 보내 제나라 민왕을 설득하게 하였다. 제나라는 여기죠. 민왕이 누구냐면은 연나라하고 싸우다가 깨진 병신. 이 새끼 누구한테 죽었는데? 그래, 맞아. 누구한테 죽었어.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천하의 강국 중에 제나라를 능가할 나라는 없습니다. 대신과 부형들은 수도 없고 또한 풍요하고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을 위하여 계책을 내는 자는 모두 한때의 임기응변의 변론만을 하면서 장구한 이익은 돌보지 않습니다. 합종을 주장하며 대왕을 설득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제나라는 서쪽에 강한 조나라가 있고 남쪽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는 바다를 등지고 있는 나라로 국토는 넓고 백성이 많으며 군대는 강하고 용감하고 100개의 진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그 말을 옳다고 여기면서도 실상을 따져보지 않으십니다. 합종론자들은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두둔하면서 합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들으니 제나라가 노나라와 3차례 싸워서 노나라가 못 이겼으나 나라가 위태로워지더니 곧이어 멸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노나라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나라죠. 요 노란색 요 노나라.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는 하지만 명성은 얻지만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나라는 크고 노나라는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나라는 마치 제나라와 노나라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야, 이게 장의예요. 장의. 진나라 하시오 그러면은 이건 반역이잖아. 그건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게 A란 나라에 가서 B 나라는 짱 크고요, 닌 나라는 코딱지만한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기세를 좀 봐요. 계속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진나라와 조나라가 황하와 장하에서 싸웠는데 2차례 싸워서 조나라가 2번 모두 진나라를 이겼습니다. 파오에서 2차례 싸워서 모두 진나라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4차례 싸운 뒤에 조나라가 잃은 군사는 수십만 명이고 한단만이 겨우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한단은 이제 여기 요 땅인데요. 그 소모전을 해서 이제 조나라가 본 피해가 컸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나라는 이미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는 딸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맞아오면서 형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의양을 진나라에게 바치고 위나라는 하회를 진나라에게 바쳤습니다. 또 조나라는 민지에서 입주하고 하간의 땅을 할양하여 진나라를 섬깁니다.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다면 한나라와 위나라를 몰아 제나라의 남쪽을 칠 것이고 조나라 군대를 총동원하여 청하를 건너 박관으로 징역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임치와 증묵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임치하고 증묵은 제나라의 그 도시들인데요. 여기가 임치고요. 여기가 증묵이고 이 두 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이에요. 제나라에서. 자,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면 진나라를 섬기려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이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나라 민왕은 제나라는 외지고 보잘것없이 동해가에 숨어있어서 이제껏 사직의 장관이 이게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는 장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또 다른데 1시간째 읽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6나라 다 하는 거야 지금? 장의는 제나라를 떠나 서쪽으로 와서
조나라 임금을 설득하였다. 조나라는 여기죠. 조나라가 그 육국 중에 이제 진나라하고 가장 많이 싸웠어요.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고, 그냥 결국 이제 조나라 나중에 망하게 되지. 소진도 6나라 다 했는데. 저희 진나라 임금께서 사신을 보내서 우둔한 계책을 대왕께 진언하게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천하의 제후들을 거두고는 진나라를 따돌리니 진나라 군대가 감히 함국관을 나오지 못한 것이 15년이나 됩니다. 대왕의 위엄이 산동에 떨쳐지니 저희 진나라는 두려움에 움츠린 채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를 소련하며 전차와 마피를 갖추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일으키며 농사에 힘써서 군량을 비축하고 사방의 국경을 지키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감히 동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대왕께서 진나라의 과실을 꾸짖는데 마음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왕의 힘으로 진나라는 파촉을 얻고 한중을 병합하였으며 양주를 소나기에 넣어 구정을 옮기고 백마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진나라가 짱 좋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죠. 진나라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먼 나라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무친 분노와 원한을 품어왔습니다. 이제 진나라는 낡은 갑옷과 피폐한 군사에 남아 민지에 주둔시키고 황하와 장하를 건너 파오를 점거하려고 합니다. 한단에서 서로 만나 갑자일에 전투를 벌여 은나라 주왕을 정벌한 것처럼 결판을 내시기 바랍니다. 삼가 사신을 보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합종을 신뢰하신 것은 소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제후들을 허연혹하여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다고 했습니다. 제 나라에서 배반하려다가 저자에서 거열령을 달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소진이 죽고 나서 이제 일부러 거열령을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 천하를 하나로 결속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초나라는 진나라와 형제의 나라가 되었고 한나라와 위나라는 동번의 신하라고 자처하며, 동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동방번국의 신하라는 말인데요. 진나라에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하가 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이 동쪽에 있으면서. 자, 제 나라는 어염의 산지를 헌상하였으니, 어염이라는 거는 이제 물고기하고 소금이죠. 잠깐만요. 이는 조나라의 오른팔을 잘라버린 셈입니다. 조대체 오른팔을 날리고 오른팔을 잘리고 남과 싸우고 자기 패를 잃고 외톨이가 되었으면서 위태롭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쥐털이라는 분이 소진은 합종하고 10년 만에 되졌지만 15년 장인은 진나라가 각계격파하는 거 계속 지휘하다 비교적 좋은 말년으로 사망했지요. 그러니까 장이의 꼴이 훨씬 좋았지. 소진도 근데 천수를 누린 거지 뭐 나름대로. 6나라에 재상하면서 스트레스로 과로사 안 많은 게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진나라가 3사람의 장군을 보낸다면 1군을 오도를 차단하고 제 나라에 통보하여 군사를 일으켜 청하를 건너 한단의 동쪽에 주둔하게끔 할 것입니다. 오도가 어디죠? 오도라는 것은 종횡이라는데? 종횡인데 크게 그러니까 엇갈린 큰 길이래요. 조나라의 동쪽, 제 나라의 서쪽이라네. 아마 여기 어디 있는 여기 어딘가 있는 길인가 보네요. 또 1군은 성고에 주둔하여 한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를 몰아 하회에 주둔하게 할 것이며, 나머지 1군은 민지에 주둔하게 할 것입니다. 네 나라가 연합하여, 네 나라라는 건 여기서 이제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죠. 연합하여 조나라를 쳐서 격파하고는 조나라의 땅을 내수로 분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우리의 뜻을 숨기지 않고 미리 대왕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이 대왕을 위하여 생각하건대 대왕께서는 진나라 임금과 민지에서 회동하여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하여 수습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무력에 의한 정벌이 없도록 요청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왕께서는 계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호주과자가 유명해요. 조나라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왕 때 봉양군이 마음대로 권세를 농단하면서, 봉양군이라는 것은 이제 조나라 숙후의 동생인데요. 그 소진을 이제 걷어찼던 사람이지. 맞아. 그 소진 열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선왕을 속이고는 일을 자기 멋대로 처리하였다. 과인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터이라 국가의 계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선왕께서 여러 신하들을 남겨둔 채 붕어하셨을 때 과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새로이 즉위하였던 터이나 마음속에는 본시의 의구심이 들었다. 한결같이
합종을 하여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장구한 이익이 아니라고 말이다. 이에 생각을 바꿔서 땅을 할양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진나라를 섬기기를 원한다. 마침 수레를 마련하고 떠나려는 참인데 사자의 명쾌한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다. 조나라 임금이 장이의 진언을 받아들이자 장이는 곧 조나라를 떠났다. 아이씨, 진짜 육국 다 도네. 북쪽으로 간 장이는, 북쪽으로 연나라에 간 장이는, 여기 연나라죠. 연나라 소왕을 설득하였다. 대왕께서는 조나라와 가장 가깝게 지내십니다. 그러나 지난날 조나라 양자는 이제 조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자신의 손윗누이를 대나라 임금의 아내로 삼게 하고 대나라를 평탄할 대라는 건 여기는 나라예요. 대나라를 평탄할 뜻을 품고는 대나라 임금과 구주의 요새지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금두를 만들게 하였는데 사람을 칠 수 있도록 자루를 길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금두가 뭐야? 국자래요. 국자인데 이제 뭐 쇠로 만든 국자겠지. 지금 여러분이 요리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대나라 임금과 술을 마시면서 몰래 요리사에게 술자리가 흥이 오르거든 뜨거운 국을 올리면서 금두를 돌려잡고 그를 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술자리가 한창 흥겨 무려 뜨거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전국시대. 자, 뜨거운 국을 올리고 요리사는 술을 따르다가 금두를 돌려잡고 대나라 임금을 때렸습니다. 결국 대나라 임금은 국자에 둘게 맞아서 뇌장이 땅바닥에 흐트러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누이는 이 소식을 듣고 비녀를 갈아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마계산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나라 이름이 죽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 호두과자 집이 많다고요? 비싸고. 아무튼 뭐 그 국자로 맞아 죽어서 뇌장이 땅바닥에 흐트러지면서 죽었다고 하네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지? 자, 조나라 임금이 포악하고 친애함이 없다는 것은 대왕께서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조나라 임금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쳐서 두 차례나 연나라의 도읍을 포위하고 대왕을 위협하여 대왕께서는 10개의 성을 떼어주고 사과하셨습니다. 지금 조나라 임금은 이미 민지에서 입주하여 하간의 땅을 마치고 진나라를 섬기는데 이제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다면 진나라는 운중과 구원으로 군사를 보내어 운중 구원은 뭐 아마 여기 근처에 있는 땅이겠죠. 조나라 군대를 몰아 연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수와 장성은 대왕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장성이라는 건 연나라가 이제 위쪽에 있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장성을 의미하고요. 역수라는 거는 이제 연나라 남쪽에 있는 아마 강일 때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조나라는 진나라의 9년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러니까 식민지나 마찬가지란 거지. 함부로 군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 임금은 분명히 기뻐할 것이며 조나라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서쪽으로 강한 진나라의 원조가 있고 남쪽으로는 제나라와 조나라의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이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연나라 임금은 과인은 만이로서, 만이라는 것은 이제 이민족이다, 오랑캐다라는 말이죠. 구석진 곳에 처해 있어서 다 큰 사내인데도 아직 식견이 어린아이 같아 올바른 계책을 얻기는 부족하였다. 이제 상객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상이겠지. 다행히 가르쳐 주셨으니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항산의 끝에 있는 5개의 성을 바치겠다 라고 하였다. 항산이라는 건 뭐 요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명산이죠. 요즘도 되게 유명한 산인데. 연나라 임금이 장이의 말을 따르니 장이는 복명하기 위하여 돌아갔다. 그가 미처 함양에 도착하기 전에 진나라에서는 해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였다. 자, 이제 다시 장이는 진나라로 돌아가네요. 진나라 무왕은 태자 때부터 장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그가 임금이 되자 군신들 대부분이 장이를 비방하여 장이는 신의가 없고 여기저기에 나라를 팔아서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다시 그를 등용한다면 아마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제후들은 장이와 무왕 사이에 틈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연횡을 배반하고 다시 합종하였다. 진나라 무왕 원년에 군신들이 밤낮으로 장이를 헐뜯는 데다가 제나라까지도 또 책망해왔다. 장이는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진나라 무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신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아뢰게 해주십시오. 무왕이 어떤 계책이오? 라고 물으니 장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미안합니다. 진나라의 사직을 위한 계책인데 동방에 커다란 정변이 있은 뒤라야 대왕께서
제후에 많은 땅을 할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제나라 임금이 무척 신을 미워한다고 하니 신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 불초한 몸을 이끌고 위나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나라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칠 것입니다. 위나라와 제나라의 군대가 성 아래에서 맞붙어 싸우느라 그곳을 떠나지 못할 때, 위나라하고 제나라가 서로 싸운다고 지랄하고 있을 때, 대왕께서는 그 틈을 타서 한나라를 쳐서 삼천으로 진격하고 군사를 함곡관 밖으로 보내어 공격하지 않은 채 주나라에 접근하면 주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제기를 내놓을 것입니다. 천자를 끼고 천하의 도적을 도적이라는 건 보물이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왕자의 법입니다. 선대왕한테 했던 말을 또 하네. 삼천이라는 건 여기고요. 삼천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낙양을 위협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낙양은 주나라의 수도고요. 잠깐 얘기하자면 그래요. 자, 진나라 임금은 그럴듯하게 여기고 드디어 병거 30승을 갖추어 장의를 위나라로 보냈다. 제나라는 과연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해왔다. 위나라의 왕이 두려워하니 장의는 임금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나라가 전쟁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켰다. 장의는 자신의 사인인 풍희라는 사람을 초나라에 보냈다. 여기네요. 초나라 임금의 사신의 명의를 빌려서 제나라에 가서 제나라 임금에게 말하게 했다. 다시 또 여기서 제나라로 갔구나. 대왕께서는 장의를 몹시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대왕께서는 진나라보다 더 장의에게 의탁하고 계십니다. 제나라 임금은 민왕이겠지 아마 뭐. 자, 과인은 장의를 미워하기 때문에 장의가 있는 곳이면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는데 어째서 장의에게 의탁한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그것이 바로 대왕께서 장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장의가 진나라를 떠나올 때 사실 진나라 임금과 이렇게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대왕을 위한 계책이 온데 동방에 커다란 정변이 있은 뒤에라야 대왕께서 제후에 많은 땅을 할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제나라 임금이 무척 신을 미워한다고 하니 신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 불추한 몸을 이끌고 위나라로 가서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나라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칠 것입니다. 위나라와 제나라의 군대가 성 아래에서 맞붙어 싸우느라 그곳을 떠나지 못할 때 잠깐만요. 님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야, 이걸 듣고 있는 참 당신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 생각에. 자,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예. 위나라와 제나라와 군대가 성 아래에서 맞붙어 싸우느라 그곳을 떠나지 못할 때 대왕께서는 그 틈을 타서 한나라를 쳐서 삼천으로 진격하고 군사를 한국관 밖에 내보내서 공격하지 않은 채 주나라에 접근하면 주나라에서 틀림없이 제기를 내놓을 것입니다. 천자를 끼고 천하의 도적을 점거하는 것, 이것이 왕자의 어휘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 사자가 제나라 왕에게 소진이 했다고 한 말이, 장의가 했다고 한 말이죠. 진나라 임금은 그러리라고 여겨서 병거 30층을 갖추어 장의를 위나라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지금 장의가 위나라에 들어오니 임금께서는 과연 글을 쳤습니다. 이는 임금께서는 안으로는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밖으로는 동맹국을 쳐서 이웃의 적국을 넓혀주는데 스스로 가담하심으로써 장의로 하여금 진나라 임금의 신임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대왕께서 장의에게 의탁하려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나라 왕은 그렇구려 라고 하고 드디어 공격을 중지하였다. 장의는 위나라의 재상이 된 지 1년 만에 위나라에서 죽었다 라고 합니다. 장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아직도 열전은 끝나지 않았어. 3장 더 있네요. 엄청 많군. 아휴 씨. 이걸 내가 10쪽 정도인데 아니다, 지금 장의열전이요 135쪽부터 165쪽이니까 대략 한 30쪽 되네요. 그걸 내가 거의 다 읽었는데 그걸 끝까지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진짜 독한 사람들이다. 나도 그렇지만. 자, 아까 그 초나라 회왕하고 같이 나왔던 진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진진에 대한 얘기가 좀 있네요. 재밌다고요? 고맙습니다. 나도 재밌긴 한데 사실 근데 이걸 취향으로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 그래서 또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이런 걸 읽을 사람도 없고 방송에서.
자, 진지는 유세하는 사람이다. 장이와 함께 진나라 해왕을 섬겼는데 모두 중요한 인물이 되어 진금에 총애를 두었다. 이상하네. 아까 초나라 회왕한테 간 사람 아니었나? 이게 그 스토리가 있네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진지는 원래 이제 진나라 해왕을 섬겼는데 모두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임금의 총애를 다투었다. 장인은 진나라 임금에게 진진을 헐뜯어 이렇게 말하였다. 진진이 많은 예물을 지니고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사신으로 왕래하는 것은 국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초나라가 진나라에는 친선을 더하지 않으면서 진진에게는 후대하는 것은 진진이 자신을 위하는 바가 크고 대왕을 위하는 바는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진은 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대왕께서는 어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진나라 임금은 진진에게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 진진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진나라 왕이 해왕이죠. 장의 말이 사실이로구나 라고 하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진진은 장애뿐 아니라 길 가는 행인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 오자선은 자신의 임금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온천하가 그를 자기 자신 오자선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그 손무 친구죠. 오은이죠. 온천하가 그를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다투었으며 증삼은 이제 공자의 제자죠. 그죠? 증자. 효경 지은 사람 있잖아. 자기 아버지에게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기 때문에 온천하가 그를 자식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복을 팔 때 그 마을을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팔리는 사람이 좋은 노복입니다. 소박 맞고 쫓겨온 안악이 같은 마을에서 시집가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안악입니다. 지금 진진이 자신의 임금에게 충성스럽지 않다면 초나라 또한 어떻게 진진을 충성스럽다고 얘기했습니까? 충성을 하는데도 버림받으려 하는데 신이 초나라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그의 말을 듣고 옳다고 여기고 드디어 그를 잘 대화했다. 진나라에 있은 지 1년이 지나자 진나라 해왕은 결국 장의를 제상으로 동용하였고 진진은 초나라로 달아났다. 그래서 초나라한테 있었군요.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초나라 아까 이제 BC 사천시가 나한테 초나라 임금이 회왕이 잡혀갔을 때 그 뛰어서 자살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마 그거 아닐까? 구런 아닐까? 진진이 아니고? 구런인 같은데. 구런은 근데 나라 망하고 죽지 않았나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걸 보죠. 진진은 초나라로 날아났다. 초나라에서는 그를 중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진진을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야, 뭐 이런 이따위 일이 있니? 잠깐만.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진이란 사람이 아마 구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진이란 사람이 진나라에서 장의하고 서로 이제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공연 경쟁했는데 근데 이제 장의하고 싸우다가 잠깐만요 님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장의하고 경쟁하다가 장의가 결국 이제 재상이 되니까 초나라로 도망간 거야. 근데 초나라에서 다시 또 진진을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대요.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유승준을 이제 외교사절로 우리나라에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임. 얘기 이제 쉽게 말하면 유승준이 재상감은 아니었지만요. 좋은 비유인가? 자, 진진은 위나라에 들러서 서수를 만나보고자 했다. 서수는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위나라는 여기죠. 서수는 위나라 재상이었던가? 앞에 열전일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진은 내가 일 때문에 왔는데 네가 만나주지 않으니 나는 떠나겠다. 지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서수가 진진을 만나자 진진은 공께서 어찌 술을 즐겨 마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서수가 대답하였다. 너무 재밌네요. 자, 얼마나 솔직한 대답이야. 이에 진진은 나도 사실 할 일이 없어서 술 마시는 건데. 자, 이 진진은 그렇다면 내가 공에게 일에 넌더리가 나도록 해드려도 되겠소라고 물었다. 어떻게 말이냐? 라고 서수가 되물으니 진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전수라는 거는 뭐 위나라의 재상이라네요. 자, 제후와 합종을 맺으려고 하나
초나라 임금은 의심하면서 아직 그를 믿지 않고 있다. 공이 위나라 임금에게 신이 연나라와 조나라의 임금과 오랜 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서는 한가하면서도 어쩌면 얼굴 한번 뵈지 않느냐고 합니다. 바라건대 가서 배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오. 임금이 공에게 허락하더라도 공은 많은 수레를 요구하지 말고 삼식승을 뜰에 벌려놓고서 연나라와 조나라에 가서 간다고 떠벌리십시오. 자, 연나라와 조나라의 유색객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수레를 달려 자기 임금에게 보고하고 사람을 시켜 서수를 영접하게 했다. 초나라 임금은 이 소문을 듣고는 발끈 성을 내면서 전수는 과인과 약조하였다. 그런데도 서수는 연나라와 조나라에 갔으니 이는 과인을 기만한 것이다 라고 했다. 초나라 임금은 전수의 압종서를 듣지 않았다. 제나라는 서수가 북쪽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에게 일을 일임하였다. 서수는 드디어 제나라, 연나라, 조나라 세 나라 재상의 직무를 맡게 되어 모든 일이 그에게서 결정되었다. 진지는 마침내 진나라에 이르렀다. 서수가 일거리가 생겼네. 술 안 먹겠지 이제. 그 무렵 한나라와 위나라가 아니지 일이 생겼으니까 일 때문에 또 술을 마셔야지. 그죠? 서수는 술을 마셨을까? 아무튼 그 무렵 한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싸운 지 1년이 되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다. 진나라 해왕이 이를 구원하려고 하여 신나라에 무리니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 편이 낫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였다. 해왕이 망설이고 있는데 진진이 마침 진나라에 도착하였다. 해왕은 그대는 과인을 만나 초나라에 가서도 과인을 생각하였소? 라고 물었다. 진진은 대왕께서는 장석이라는 월나라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 장석은 그 목수인데 장자에 나오는 사람이죠.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사람이죠. 해왕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 진진은 이렇게 말했다. 장석이라는 월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벼슬하여 집교가 되었네. 집교라는 것은 제후 정도예요. 얼마 후에 병이 났습니다. 초나라 임금은 장석은 본래 월나라에 미치는 사람이다. 지금은 초나라에서 벼슬하여 집교가 되어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데 아직도 월나라를 생각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중사가 대답하기를 중사라는 것은 시종관이라네. 사람은 병이 났을 때 고향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가 월나라를 생각한다면 월나라 말할 것이고 월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초나라 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가서 들어보게 하려 했더니 월나라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신은 버림받고 쫓겨서 초나라로 왔지만 어찌 진나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해왕한테 유세했네요. 좋소. 지금 한나라와 위나라가 싸움을 벌인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를 치지 않소. 그치지를 않는다. 어떤 사람은 과인이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 과인으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대는 그대의 임금을 위하여 계책을 내는 여력으로 과인을 위해서 계책을 내주구려 라고 해왕이 말했습니다. 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대왕께서는 일찍이 변장자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찔려 죽인 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변장자가 호랑이를 찌르려고 하니 객관에 심부름을 한 아이가 이를 말리면서 호랑이 2마리가 소를 막 잡아먹으려 합니다. 먹어봐서 맛이 좋으면 분명히 서로 다툴 것입니다. 다투게 되면 서로 싸울 것은 뻔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 큰 놈은 상처를 입고 작은 놈은 죽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놈은 찔러 죽이면 한꺼번에 2마리 호랑이를 잡았다는 명성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변장자도 그러리라 여기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과연 호랑이 2마리가 싸워서 큰 놈은 상처를 입고 작은 놈은 죽었습니다. 변장자가 상처를 입은 놈을 찔러 죽이니 단번에 호랑이 2마리를 잡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한나라와 위나라가 싸움을 벌인 지가 1년이 되도록 그치지 않으니 큰 나라는 타격을 받고 작은 나라는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타격을 받은 나라를 정벌한다면 일거양득의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변장자가 호랑이를 찔러 죽인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거죠. 명답이라고요. 아까 술 얘기 가지고 간 거겠지. 그러니까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자, 신의 임금과 대왕에 대한 계책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해왕은 조소라고 하고는 결국 구원하지 않았다. 과연 큰 나라는 타격을 입었고 작은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이게 사실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괴멸적이다 그런 얘기겠지. 이에 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여 크게 격파했으니 이는 모두 진진의 계책이었던 것이다. 자, 이번엔 서수에도 나오네. 서수도 여기 나오네요. 장애열차에 나오네. 서수는 위나라 음진 사람이다. 위나라 음진 아마 여기 강북쪽 아닐까? 양이라는 거는요. 양이라는 게 강북쪽인가?
강남쪽인가? 뭐 아무튼 하나는 이제 양이라는 거는 북쪽, 하나 음이라는 건 남쪽이었나? 뭐 아무튼 한양이라는 게 한강의 이름이 이제 한자잖아요. 한강이 이제 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북쪽이라 그래서 아마 한양이라 그랬을걸? 여기도 아까 양진이라는 지명이 있었잖아요. 양진이라고. 아마 강 건너편이 이제 음진이겠지. 자, 위나라 음진 사람이다. 이름은 연이고 성은 공손씨로 장이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공손연이네. 장이가 진나라를 위하여 위나라에 가자 위나라의 임금은 장이를 재상으로 삼았다. 서수는 그것을 불리하게 여겨서는 사람을 시켜 한나라의 공속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장이가 이미 진나라와 위나라를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는 위나라는 한나라의 남양을 공격하고, 남양은 이제 요 땅인데 아마 한나라의 남양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겹치는 지점이 있겠지. 진나라는 한나라의 삼천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장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한나라의 땅을 빼앗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나라의 남양은 이미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공께서는 무엇 때문에 소인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서 공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진나라와 위나라의 친교를 방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나라는 분명히 진나라를 처단할 생각으로 장이를 버리고 한나라와 연합하여 소인을 재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공숙은 그 말을 유리하게 여기고는 남양의 땅을 서수에게 맡겨 공을 세우게 하였다. 서수는 결국 위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장이는 위나라를 떠나버렸다. 의거의 임금이 위나라에 입주하였다. 의거는 어디냐면요, 여기 요거 있죠. 요게 의거인데 그 어디에요? 조선 삼국사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진나라가 이제 통일 직전까지도 계속 의거한테 시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의거의 왕이 이제 위나라한테 입조했대요. 서수는 다시 장이가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서수는 의거 임금에게 행로가 멀어서 다시 들르기가 어려울 테니 사정을 말씀드리겠다 하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진나라는 필시 임금의 나라를 불사르고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진나라는 서둘러 사신들 편에 많은 예물을 보내서 다섯 임금의 나라를 받들게 될 것입니다.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합종하고 이제 합종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다섯 제후국들이 진나라를 공격하였다. 여기서 이제 다섯 제국이라는 거는 초나라, 위나라, 제나라, 한나라, 조나라래요. 마침 진진이 진나라 임금에게 말하기를 의거의 임금은 만이 가운데 현군입니다. 그에게 뇌물을 줘서 그의 마음을 달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다. 진나라 임금은 조소라고 하고는 즉시 채색 비단 1000필과 여인 100명을 예물로 의거의 임금에게 보냈다. 의거의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면서 이것이 바로 공소년이 말하던 것인가, 서수여죠. 서수 하고는 이에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습격하여 진나라의 군대를 200에서 대파하였다. 재밌네. 그러니까 그 서수가 이제 얘기했죠. 의거가 위나라 갔을 때 합종해서 분명히 진나라가 한번 좆될 게 있을 것이다. 그때 진나라가 분명히 설설 기면서 공격하지 말라고 사정할 텐데, 그때 의거가 그걸 받지 말고 받고 나서 그냥 진나라를 조지면은 분명히 크게 이길 것이다 라고 조언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지. 200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명인데 근데 알 수가 없다네. 뭐 아무튼 이 근처가 어디겠죠? 이 근처 어디겠지. 장이가 죽자 서수는 진나라에 들어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다섯 나라의 재상의 인을 차고 맹약의 수장이 되었다. 자, 태사공은 말하였다. 삼진이라는 거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렇죠? 임기응변에 변사가 많았다. 합종론과 연행론을 내세워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자들은 대개 모두가 삼진의 사람들이다. 장이가 한 일은 소진보다 더 심하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소진을 미워하는 것은 그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장이가 그의 단점들을 들추어내어 그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여 연행의 길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두 사람은 실로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권 69 장애열전이었습니다. 아유, 뭘 길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번에 또 읽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권 71인데 아 참 장애 열전은 참 권 70이에요. 권 70, 69가 아니고. 다음 열전은 이제 권 71의 절이자 간무 열전인데요. 이번엔 둘 다 이제 진나라 사람들입니다. 일단 오늘 끝이다. 절이자하고 간무는 이제 절이자는 진나라 왕의 동생이고요. 해왕의 동생이라네. 그리고 간무라는 사람은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거든. 다음번에는 이제 좀 몇 개 읽으면 되겠다. 다음번에는 좀 짧네요 다들. 자, 아무튼 아니 잠깐만 절이자하고 간무네 써줄게. 잠깐만. 절이자하고 간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죠. 막 일반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서. 자, 아무튼 1시간 26분 동안 읽었네. 자, 오랜만에 아무튼 방송하는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